안녕하세요. 차에 대해 담백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차또박이입니다. 오늘 시승기의 주인공은 독일 3사가 아닌 미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 그 중에 페이스리프트된 준형 SUV 노틸러스입니다. 독일 브랜드의 준형 SUV들과는 차별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하면서 차의 큰 크기와 큰 배기량을 가지는 엔진은 확실히 미국 브랜드의 차량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시승한 노틸러스는 2022 트림으로 6,890만원에 판매 중에 있으며 4륜 구동과 V6 2.7L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링컨 노틸러스가 어떠한 상품성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틸러스의 디자인은 묵직하면서 큰 크기를 자랑하는 장식들은 미국 브랜드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고급스러움과 함께 무게감이 느껴져 흡사 벤틀리의 차량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독일 브랜드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만족스러운 디자인이었지만 사람에 따라 확실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날렵한 파워돔이 돋보이는 보닛과 함께 커다란 크기를 자랑하는 헤드라이트, 링컨 엠블럼 모양으로 되어 있는 대형 그릴이 돋보였는데 라이트는 구형 제네시스 G80이 떠오르는 주간 주행등의 디자인과 함께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간에 애니메이션이 부드럽지는 않지만 동급 차량 중 유일하게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데 독일 브랜드와는 이러한 부분에서 만족이 되는 소소한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아래에는 방향 지시등 LED가 있으며 그릴은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놔 이질감이 없고 금속 느낌의 무광으로 되어 있어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범퍼 하단부 디자인은 크롬을 경계로 투톤으로 색을 나눠 좀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며 안개등과 함께 주행보조 기능에 사용되는 레이더가 있는데 요새 차량에 흔히 보이는 에어 커튼이 있었다면 공기 저항도 줄이고 시각적인 만족도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중대형 SUV의 느낌도 나면서 SUV 쿠페의 라인들이 돋보였습니다. 옆에서 앞면을 보면 중형 SUV가 아닌 중대형 SUV의 커다란 크기와 묵직함이 느껴지고 보닛의 파워돔과 함께 헤드라이터부터 시작하는 직선은 도어를 지나 후비등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2열 도어를 지나는 직선은 차를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와 더불어 날렵함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팬더와 도어에는 노틸러스 배지가 있고 사이드 미러는 큰 크기로 되어 있으며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며 특히 2열 도어의 두툼한 라인과 함께 스포일러가 있어 SUV 쿠페의 느낌도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 SUV 디자인 트렌드가 일반 SUV도 쿠페처럼 디자인하는 것 같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준형 SUV에 어울리는 깔끔하면서도 입체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후미등 디자인은 포르쉐, 카이엔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단차가 있으면서 헤드라이트와 달리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미등 사이에는 링컨의 배지가 있으며 범퍼 하단부에는 듀얼 머플러가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휠은 앞 265, 40, 21인치, 뒤 265, 40, 21인치의 페인티드 알루미늄 휠로 구성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아주 만족스럽지만 차의 크기에 비해 조금 큰 크기라고 생각되고 그에 따른 유지비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크기의 휠로 구성되었다면 더 만족도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틸러스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틸러스의 실내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동급의 차량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재질이 돋보이고 언뜻 보면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시보드의 디자인이 제네시스의 대시보드가 떠오르기도 하였는데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2단으로 되어 있는 대시보드는 실내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들면서
시각적으로도 답답함을 많이 해소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이 자주 가는 볼륨 버튼이나 공조기의 버튼은 운전 중에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크게 구성되어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노틸러스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13.2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핸들, 전자식 버튼 기어,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 에소프레소 AC 우드 트림, 리저브 가죽의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에 탑승을 하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에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은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테마가 단조로우면서 경쟁 차량보다 조금 작게 느껴졌으며 기능을 작동할 때 발생하는 애니메이션은 부드러웠지만 프레임이 너무 많아 급할 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면 만족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는 없더라도 정보 표시에 대한 자유도는 경쟁 차량보다 월등히 좋아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로만 설정할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충분히 밝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속도와 RPM, 연료 게이지는 큰 글씨로 표시해줘 좋은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3.2인치 디스플레이는 돌출형으로 되어 있으며 싱크4 UX가 설치되어 있고 계기판에서 나침반을 선택한 뒤 핸들에 있는 지도 버튼을 누르면 국내 한정으로 안드로이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싱크4의 UX는 큰 크기로 되어 있고 빠른 반응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은 터치를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형 버전으로 구성되어 다소 아쉽지만 구글 아이디만 있다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어 유튜브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드로이드로 사용할 때는 차량과 소리가 분리되어 있어 내비게이션이나 영상을 시청할 때 안드로이드 자체 소리를 끄고 블루투스로 차량과 연결을 해야 하며 안드로이드 자체의 스피커는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음질을 들려줘 차량의 스피커와 꼭 연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비게이션 성능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나 아틀란이 사용이 가능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돌출형으로 되어 있어 시선의 이동이 적고 밝은 화면과 좋은 화질을 보여줘 영상을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볼 때 만족스러웠지만 안드로이드와 같이 사용할 때는 음악을 변경하거나 음악 소리를 조절할 때마다 OS를 변경하는 통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안드로이드와 싱크4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보다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편이 훨씬 편리하였습니다. 포드와 링컨은 하루빨리 한국에 맞는 내비게이션 지도를 완성하여 판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식 버튼 기어는 예전부터 링컨에서 사용했던 방식으로 직관적이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적응이 필요하며 버튼을 누르고 미션이 병속될 때까지 아주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 조금 답답하였습니다. 다기능 핸들은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고급스러운 재질의 가죽 덕분에 잡는 느낌이 좋고 버튼의 조작감도 확실히 피드백을 해줘 사용하는 데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에소프레소 애쉬 우드가 있지만 대부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곳 어디든 가죽으로 되어 있어 시각적인 만족도가 좋고 가죽이 만져지는 느낌도 부드러우면서 말랑말랑하여 경쟁 브랜드보다 아주 좋은 촉감을 느낄 수 있으며 헤드라이너도 차량 실내색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 동급 차량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웠습니다. 다만 도어나 센터 페시아 트림에 있는 블랙 하이그로시는 지문이나 먼지가 잘 묻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버튼들의 재질이나 조작감은 피드백을 정확히 해주지만 고급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7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컵홀더도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에 맞게 변합니다. 주간에 눈을 만족시켜줬던 고급스러운 실내 재질과 다르게 야간의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다소 심플하게 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전혀 거슬리지 않지만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접근을 하면 링컨 라이트가 점등되고 도어가 열려 있을 경우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변하며 도어 스커프는 링컨의 문구가
운전자를 반겨줘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만족이 되었지만 2열에는 도어 스커프가 없어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열 시트는 리저브 가죽이 사용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저브 가죽이 사용된 중형 SUV는 노틸러스밖에 없으며 최상급 가죽으로 나파 가죽보다 더 상급의 가죽입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허벅지 받침대, 여추 받침대, 경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정동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동급 중 제일 만족스러운 시트 조절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시트 조절과 별개로 운전 자세를 찾는 데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핸들의 조절폭이 다소 부족하여 키가 크신 분들은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트의 조절폭이 다양하여 대부분 운전자들도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으며 특히 1열 시트의 착자감은 장시간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피로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동급 중 제일 좋은 착자감을 느낄 수 있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옆구리와 어깨, 허벅지까지 조절이 가능하여 몸을 고정해줘 아주 만족스러운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2열 시트도 리저브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트 리클라이닝을 지원하는데 동급 중 가장 넓은 시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탑승자의 취향에 맞는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열의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고도 성인 1명과 어린아이 1명이 앉을 공간이 나오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탑승해도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가운데 좌석도 충분히 앉을 만한 공간을 보여주지만 시트 각도를 독립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성인 3명이 탑승했을 때 단거리 이동을 하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폭을 보여주었습니다. 2열 시트의 착자감은 시트의 각도를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면서 어느 각도에서든 허리를 제대로 지지해주고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아주 길진 않지만 허벅지까지는 제대로 지지해주면서 적당히 푹신푹신한 두툼한 쿠션 덕분에 좋은 착자감을 느낄 수 있으며 창문도 90%까지 열려 부족함이 없는 2열 공간이었습니다. 노틸러스 202A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주행보조 기능, 오토홀드,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운전석 마사지 시트,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라벨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 각각의 LED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사양등만 자동으로 조절하는 오토 하이빔만 작동합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경쟁 차량보다 소폭 부족하였지만 야간 운전을 하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크루즈 및 차선 유지까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고 차간 거리 유지는 부드럽게 조절을 하지만 차선 중앙 유지는 완벽하게 하지 못해 차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계속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를 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동급 중 유일하게 마사지 시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파노라마 선루프는 조절하는 버튼이 직관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 사용하기 편했으며 무엇보다 아주 넓은 선루프는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고 용량은 1053리터로 대형 SUV보다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대각선으로 여유롭게 수납이 가능하고 카시트를 세워서 수납해도 될 정도로 높이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트 폴딩을 할 경우 1948리터의 용량을 보여주는데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머리 공간이 살짝 부족하지만 성인 2명이 누워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고
평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에 트렁크 하단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으며 12V 시가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해상도가 다소 낮고 메인 카메라는 후방밖에 보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빛이 거의 없는 공간에서도 차량 주위를 보여줘 주변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거의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지만 옆에 위젯은 삭제가 불가능하여 약간 아쉬웠습니다. 오디오는 라벨 울티마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19개의 스피커와 1190W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 경쟁 브랜드보다 월등히 좋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음장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저음, 중음, 고음을 추가로 조절이 가능한데 한글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색이 다소 저음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으며 넓은 실내 공간과 많은 스피커 덕분에 입체감은 아주 잘 느껴졌는데 그럼 노틸러스의 스피커 음질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노틸러스의 파워트레인은 V6 2.7L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 333마력 54.7토크 복합 연비는 리터당 8.8km 연료통은 70L 권장 오탄가는 91이며 시승차에는 일반료가 주요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 맥퍼슨 스트럿, 뒤 인테그랄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모드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댐핑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구동은 상시 사륜, 타이어는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가 장착되어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거의 전륜으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전륜과 후륜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럼 노틸러스의 데일리성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도어에 있는 버튼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탑승이 가능하고 차량에 탑승을 할 때 1700mm의 전고 덕분에 조금 올라타는 느낌이 있어 여성분들은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대부분 편안하게 탑승이 가능하며 2열은 도어가 열리는 각도가 아주 넓어 여유롭게 탑승이 가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어가 도어 스커프까지 덮어줘 비가 오거나 주행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타고 내릴 때 오염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주유를 할 때 다른 포드 차량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주유구가 잘 열리지 않아 여러 번 잠금 해제를 한 뒤 재시도를 해야 했으며 주유를 할 때도 구멍을 잘 맞춰서 넣어야 끊기지 않고 주유가 가능하여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주차를 할 때 차량의 폭이 1935mm로 동급 중 제일 넓은 폭을 자랑하는데 무엇보다 서라운드 뷰의 기능이 부족하면서 운전석 사이드 미러는 광각이 아니라 주차를 할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릴 때는 주위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링컨의 디테일이 돋보였는데 주차를 하고 난 뒤에는 사이드 미러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면 펼쳐지지 않아 주차 공간에 기둥이 있더라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였습니다. 핸들의 감도는 적당히 가벼우면서 덩치에 비해 회두성이 좋아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지하 주차장에 좁은 길을 주행할 때는 후진을 하는 일이 거의 드물 정도로 무난한 주행이 가능하였지만 유턴을 할 때는 중형 SUV가 아닌 대형 SUV의 회전 반경을 보여주는데 약 3.5차선이 필요하여 주위 교통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가속을 할 때 6기통 엔진의 부드러움과 넉넉한 엔진의 힘 덕분에 여유롭게 가속이 가능하여 답답하지 않으며 고속도로에서 합류를 할 때도 무난하게 가속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전방과 후방 모두 만족스러운 시야를 보여주었지만 운전석 사이드 미러는 광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데 사각지대 경고 기능마저 없었다면 아주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틸러스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 및 주행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노틸러스의 0에서 100km 기록은 7.13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37초, 0에서 160km 기록은 20.16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엔진 성능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결과로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가 2.1톤이 넘고 21인치의 휠이 장착되어 가속력에서 다소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속 130km 전까지는 무난하게 가속이 되다가 그 이상부터는 가속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예전 포드 익스플로러와 비슷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느린 기록이 7.22초로 엔진 성능 유지력은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 직분사 터보 엔진의 필수인 고급류를 주유했다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페달의 담력이 적절하여 엔진의 출력을 편하게 조절할 수 있고 정차된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때 약간의 터보렉이 있지만 가속이 진행되면 부드럽게 가속이 되며 스포츠 모드에서도 변속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 운전 재미보다는 여유로운 주행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미션은 셀렉트 시프트 8단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부드럽게 변속을 하고 조속에서도 빠른 반응을 보여주었지만 정속 주행 중 가속을 할 때는 다소 버벅이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 많은 RPM을 사용하면서 빠른 변속을 보여주고 특히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는 딜레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여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동 변속은 한숨이 나왔는데요. 우선 기어를 내릴 때는 빠르게 반응하나 기어를 올릴 때는 아주 느리게 반응하고 특히나 RPM에 맞게 기어를 올리면 이미 속도는 그 기어비를 벗어나버려 연달아 변속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쉽게 말해 2단에서 3단으로 변속하는 동안 속도는 이미 4단 기어비에 맞게 올라가버려 미션이 버벅이는데 3단과 4단의 기어비 세팅이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며 되도록이면 수동 변속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틸러스의 제동력은 어떨까요? 브레이크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력은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41.22m, 시간 3.17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시승차의 브레이크 문제로 인해 급제동을 할 경우 차의 밸런스가 깨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제동거리도 눈에 띄게 증가되었습니다. 제동력의 경우 차후 다른 시승차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노틸러스의 핸들링은 차량의 크기와 무게와는 다른 경쾌하면서도 날렵한 해도성을 느낄 수 있어 중형 SUV가 아닌 소형 SUV의 핸들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에 따라 댐핑 컨트롤이 가능한데 룰을 적당히 허용해주면서 차량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 높은 속도에서 핸들을 조작해도 운전자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없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 차가 아니며 룰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차량의 밸런스도 잡아내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너링 성능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코너링 성향은 약한 언더스티어를 보여주는데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를 돌아 나가더라도 노면을 놓치는 일이 거의 없고 빠른 차의 반응 덕분에 경쾌하게 돌아 나갈 수 있으며 내리막길에 있는 코너들을 돌아 나갈 때는 타이어의 스키드음이 심하게 들리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으며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코너를 돌아 나가면 차량의 크기와 무게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타이어가 밀리는 느낌이 들지만 아주 빠르게 밸런스를 회복해줘 크게 불안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깊은 코너로 돌아 나갈 때는
타이어 스키드음은 들리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라인을 벗어나는 일이 없이 뉴트럴하게 돌아나갈 수 있었는데, 이 정도 덩치를 가진 SUV가 아주 안정적이면서 경쾌한 코너링 성능을 보여줘 미국 차가 아닌 독일 브랜드의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노틸러스의 정차 소음은 40dB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동을 걸 때 진동은 억제가 잘 되어 있지만 소음은 다소 실내로 유입되었는데 6기통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는 거슬리지 않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70% 이상 감소하며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80% 이상 감소시켜 주어 훌륭한 도어 방음이었습니다. 버튼식 AR을 쓰는 1번.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5dB, 시속 110km에서는 61dB를 기록하였습니다. 풍절음은 거의 유입되지 않지만 노면 소음은 실내로 유입되었는데 21인치의 휠 크기를 생각한다면 정숙한 주행 소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차감은 어느 노면에서든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속도가 올라갈수록 승차감이 더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속 80km의 아스팔트로 된 국도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요초를 지날 때도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고 시속 110km의 콘크리트로 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국도보다 더 부드러운 승차감과 함께 잔진동은 물론 요초를 지날 때도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으면서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에어 서스펜션에 차량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다만 요철의 상태에 따라 요행이 살짝 있지만 이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하더라도 잔진동을 상당히 많이 완화해주고 포트홀 같은 노면을 만나더라도 세시와 시트에서 충격을 흡수해줘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과속 반지턱은 대부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속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충격이 실내로 조금 유입되었습니다. 2열의 승차감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1열과 거의 비슷한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잔진동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포톨 같은 노면을 지나가더라도 충격이 거의 전해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지만, 과속 반지턱은 1열과 마찬가지로 속도에 따라 부드러움의 차이가 커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유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2, 최대 1.9, 국도 평균 0.2, 최대 2.4, 안 좋은 노면 평균 0.6, 최대 2.8, 과속 반지턱 평균 0.3, 최대 1.6,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5, 최대 2.1, 과속 반지턱 평균 0.4, 최대 1.6을 기록하여 1열과 2열 모두 중형 세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 어느 누구나 만족스러운 노틸러스의 승차감이었습니다. 노틸러스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8.8km이며 고속도로를 시속 110km로 서울에서 서울에서 주행했을 때 리터당 12.1km, 목포에서 서울로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12.9km, 2박 3일 동안 820km를 시승한 총 연비는 리터당 9.8km를 기록하여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점 첫 번째, 실내 재질과 시트, 동급 최고 등급의 가죽과 요추부터 경추까지 내 몸에 맞게 하나하나 조절이 가능한 시트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2열 시트와 트렁크, 리클라이닝의 여유로운 각도와 여유로운 공간의 트렁크는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경쾌한 해도성. 준용 SUV이지만 실제로 운전을 할 때만큼은 소형 SUV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빠릿빠릿한 차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점 첫 번째, 최첨단 편의사양의 부재.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오토 아이빔, 주행보조 기능의 완성도가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개의 OS. 국내 맵이 설치되지 않아 싱크4에 안드로이드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세 번째, 2열 시트의 편의사양. 포존 에어 컨디셔너도 없고 2열 컵홀더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링컨 노틸러스에 대한 저의 총평은 6,890만원에 이 정도 상품성을 가진 중형 SUV는 노틸러스뿐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내 재질,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 적절한 운동 성능까지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독일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점은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링컨 노틸러스의 종합적인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이상 링컨 노틸러스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